여러분, 네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실은 아니오를 의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 한마디가 신뢰와 명예의 무게를 지닌 곳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알바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립니다. 이 나라는 평범함에 도전하는 놀라운 관습과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성역할부터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음식까지 18가지 놀라운 사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18. 제스처 반전. 알바니아에 처음 도착해서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곧 알바니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실제로 아니오를 의미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은 네를 의미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를 제스처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통은 알바니아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동의를 나타내지만 알바니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귀를 붓고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친근한 네라는 뜻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독특한 관습이 오스만 제국의 발칸 반도에 미친 영향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적합니다. 이 제스처 반전은 알바니아의 매력을 더해주며 신체 언어조차도 독특한 변화를 지니고 있는 특별한 여행지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블로거 노마딕 맷은 택시기사가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회상했는데 알고 보니 고개를 흔드는 것이 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알바니아를 방문할 때는 기억하세요. 고개를 흔드는 것은 네라는 뜻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를 쉽게 탐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중 신체 언어로 인해 오해를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17. 배사, 명예의 약속. 한 단어가 진실성과 신뢰, 명예를 담고 있는 문화를 상상해 보세요. 알바니아에서 그 단어는 배사입니다. 약속이란 뜻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충성심, 명예, 책임을 정의하는 도덕적 규범입니다. 배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알바니아 사회 전반에 흐르며 가족의 유대 관계부터 낯선 사람에 대한 대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배사는 너무 중요해서 이를 깨뜨리는 것은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줍니다. 알바니아의 집은 신과 손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이를 강조하며 심지어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알바니아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족을 숨겼던 강력한 사례가 바로 배사의 실천이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간단한 약속은 진정한 무게를 가집니다. 배사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신뢰와 명예가 문화의 기초에 얽혀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약속이 자주 깨지는 세상에서 알바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두드러집니다. 명예가 알바니아 문화의 중심에 있지만 음식 또한 그 중심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요리는 가장 용감한 식사자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6. 알바니아 요리. 코케는 유명한 구운 요리입니다. 양고기로 만들어지며 특별한 날에 자주 즐겨 먹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개구리 다리와 레몬을 곁들인 또 다른 독특한 요리가 있습니다. 다소 특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삭한 식감과 상큼한 라임의 조합이 모험적인 식사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요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해주는 요리입니다.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알바니아는 천국입니다. 날카로운 페타 스타일의 치즈부터 크리미한 옵션까지 치즈는 거의 모든 식사의 필수입니다. 바삭한 빌액에 채워지거나 채소 위에 녹여져 제공되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현지 치즈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요리는 더 모험적일 수 있습니다. 파테는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숲으로 그 풍미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식감은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알바니아의 요리 전통에서 사랑받는 부분입니다. 알바니아 요리가 이렇게 독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오스만, 그리스,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아 매운맛과 풍미, 지중해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의 맛있는 조화가 탄생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식사할 때 빵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빵은 환대의 상징이며 거의 모든 식사에 제공됩니다. 집에서 만든 빵은 공동체를 대표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공동 숟가락을 나누는 재미있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는 신뢰와 우정의 상징입니다. 음료에 관해서는 강한 홈메이드 리큐르인 라키아를 준비하세요. 리필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으니 속도를 조절하세요. 알바니아의 환대는 그 음료만큼이나 따뜻합니다. 알바니아의 독특한 요리를 맛본 후 여러분은 남자처럼 사는 여성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생존과 명예의 뿌리를 둔 독특한 전통입니다. 15. 서약한 여성들. 알바니아 북부의 외딴 산악 지역에서는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곳은 성별 규범에 도전하는 독특한 문화 역사를 반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전통적으로 뚜렷한 이 공동체에서 소수의 여성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약한 여성으로 알려진 이들은 남성의 정체성을 채택하여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유산이 아들에 의해 전해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 후계자가 없을 경우 일부 여성은 남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남성 이름을 사용하고 짧은 머리와 남성이 전통적으로 입는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축, 부족회의 참석, 심지어 무기를 들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상당한 개인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서약한 여성들은 결혼과 모성, 전통적인 가족 생활을 포기하고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책임과 인정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고대 법전인 카눈이 정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관습은 줄어들었지만 몇몇 서약한 처녀들은 여전히 고산지대에서 이 전통을 지키며 알바니아의 성별과 문화에 대한 진화하는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관련이 있으며 전통, 개인의 선택, 생존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관습은 정체성과 자유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성에게 남성의 정체성을 채택하는 것은 독립을 위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14. 미국에 대한 강한 존경심. 미국인이 알바니아를 방문할 경우 Number 현지인들이 14. 버락 오바마나 조 Strong 바이든에 admiration 대해 for the 질문하는 U.S. 것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알바니아 사람들은 종종 미국 정치에 대해 궁금해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깁니다. 알바니아는 작은 발칸 국가이지만 미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이 연결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알바니아의 독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스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더 최근인 2007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알바니아를 방문한 첫 번째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거리에는 미국 국기를 흔드는 환호하는 군중이 가득했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도 생겼습니다. 많은 알바니아인들에게 부시는 자유와 지원과 같은 가치를 대표하며 그들의 역사와 깊이 공명합니다. 오늘날 알바니아와 미국 간의 우정은 여전히 강합니다. 미국 국기는 학교, 식당, 공공장소에 흔히 걸려 있으며 뉴욕 카페와 같은 이름의 반은 미국 문화에 대한 이 나라의 매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존경심은 단순한 지도자나 상징을 넘어섭니다. 알바니아인들에게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회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2023년의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알바니아인의 70% 이상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이 존경심은 알바니아의 고립과 과거의 도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알바니아의 미국에 대한 존경심은
그들 자신의 국가적 자부심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 브랜드와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전통적인 알바니아 요리인 비렉과 타베코시와 함께 공존하며 두세 개의 장점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13. 카눈. 알바니아의 환대 카눈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률 집합체이지만 그 가치들은 오늘날에도 알바니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가족과 재산, 환대의 문화적 중요성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바니아에서 환대는 단순한 친절한 제스처가 아니라 중요한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알바니아의 집에 들어가면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손님들은 음식, 숙소,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환대를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수도 티라나에서 외딴 마을에 이르기까지 방문객들은 종종 커피, 식사 또는 숙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히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알바니아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를 보여줍니다. 환대를 넘어 카누는 알바니아 생활의 많은 측면을 형성하며 충성심, 명예, 사회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뉴욕이나 미시간과 같은 곳에 있는 알바니아 디아스포라에도 확장되어 같은 환대와 존중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 알바니아. 세계 최초의 무신론 국가. 알바니아는 한때 세계 최초의 공식 무신론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깊은 종교적 뿌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전환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문화,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960년대 엠베르 호자 지도하의 알바니아는 모든 종교적 관행을 제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원들은 폐쇄되고 종교 문서의 유통이 금지되었으며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1967년 호자는 알바니아를 무신론 국가로 선언하며 종교를 공산주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종교적 상징은 공공장소에서 제거되었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바니아인들은 엄격한 세속주의 아래에서 생활했습니다. 허용된 유일한 충성은 국가와 공산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조용히 믿음을 유지하며 제한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1991년 공산주의가 끝나면서 알바니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었고 모스크와 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날 알바니아는 이슬람에서 기독교, 심지어 소규모 베크타시 숲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적 부흥은 고립의 세월을 지나 강해진 인내와 인류 정신의 상징입니다. 11. 두 개의 독립기념일 축하. 역사적으로 풍부한 알바니아는 같은 날 두 개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11월 28일. 다소 특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날은 알바니아인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역사에서 두 가지 중대한 순간을 기념합니다. 알바니아는 1912년 11월 28일 거의 500년간의 오스만 지배를 끝내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자치를 되찾고 주권 국가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2년 후 1944년 11월 28일 알바니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점령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이 같은 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11월 28일은 알바니아의 국가 형성과 어려운 시기의 인내를 상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알바니아인들에게 이 날은 독립과 역경을 통한 회복의 지속적인 추구를 나타냅니다. 매년 알바니아 전역에서 분주한 도시에서 외딴 마을까지 알바니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축하합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의 알바니아 국기가 높이 걸리고 공공행사, 퍼레이드, 의식이 과거와 미래를 기립니다. 나이든 세대는 극복한 도전에 대해 회상하고 젊은 세대는 그들의 국가의 단결을 기념합니다. 이 두 개의 독립기념일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이 아니라 알바니아인들을 공유된 과거와 연결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이는 알바니아의 인내와 성공의 정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독립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알바니아는 언어적으로도 독립적이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로 다른 어떤 언어와도 다릅니다. 10. 알바니아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입니다. 알바니아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로 그 뿌리는 5,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유럽 언어들과 달리 알바니아어는 라틴어 또는 슬라브어와 같은 더 큰 언어 계열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대 기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알바니아어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성별을 구분하는 대명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녀를 모두 나타내는 I라는 단어가 사용되며 이는 고대 언어로서 독특한 특성입니다. 알바니아인들은 자신을 슈킵타르라고 부르며 이는 독수리의 자녀라는 뜻으로 자유와 힘을 상징합니다. 세계는 이 나라를 알바니아라고 알고 있지만 현지인들은 이를 슐리프리아라고 부르며 독수리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독수리와의 연결은 알바니아의 풍부한 독립 역사와 자부심을 반영하며 이는 국가의 국기와 문화 정체성에서도 나타납니다. 부트린트, 유네스코의 고고학적 보물. 부트린트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고대 극장으로 이곳은 한때 2,5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의 놀라운 건축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관중들이 공연을 위해 모였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그 헬레니즘 전성기의 박수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듯합니다. 부트린트는 많은 문명에 의해 형성된 풍부한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그리스인들에 의해 설립된 이곳은 로마 지배 아래에서 번영했으며 황제들은 수로, 목욕탕, 공공 건물을 추가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여전히 로마 도로를 걸으며 빌라의 기초를 탐험하고 일상생활의 중심이었던 공공 목욕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잔틴 제국은 요새와 대성당을 세워 부트린트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트린트는 전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생존자들이 이 도시를 세웠다고 전해지며 어떤 이들은 트로이 영웅 아이네아스가 직접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지역 정체성과 얽혀 있어 부트린트를 역사와 전설이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유네스코에 의해 인정받은 부트린트는 항상 잘 보존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동안 방치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제협력과 알바니아 정부의 노력 덕분에 복원되고 보호되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의 세계에 대한 기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마더 테레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향.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그녀의 끊임없는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알고 있지만 그녀가 알바니아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00년 10년에 안예제 곤제부자지우로 태어난 그녀의 가족은 코소보 출신이며 이곳은 민족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그녀는 현재 북마케도니아의 일부인 스코페에서 태어났지만 알바니아와의 연결은 깊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알바니아 전역에서 기념되며 이 나라는 그녀의 글로벌 기여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알바니아의 주요 국제공항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마더 테레사 국제공항입니다. 2079년 그녀는 인도 콜카타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돕는 놀라운 작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아인들에게 그녀의 말과 행동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연민과 정신을 반영합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7.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집착. 알바니아를 방문하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도로 위의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의 놀라운 수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 자동차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알바니아인들은 메르세데스를 소유하는 것을 그들이 성공했다는 상징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들의 일상생활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말이죠. 200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구형 모델은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 알바니아의 험한 도로를 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내구성과 신뢰성은 오래가는 것을 중시하는 알바니아인의 사고방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메르세데스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부부터 사업가까지
오래된 낡은 모델이든 독일에서 수입한 반짝이는 새 모델이든 모두가 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자동차가 그들의 집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며 브랜드와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메르세데스에 대한 이러한 매력은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바니아는 서유럽, 특히 독일에서 중고차의 유입을 경험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내구성으로 인해 지위와 성공의 궁극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이 자동차의 인기가 경제적 전환 과정에서 권력의 상징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안합니다. 지위 이상의 의미로 이 자동차는 자유를 나타냅니다. 자동차 소유가 드물었던 엄격한 체제 아래서 수십 년을 보낸 후 이제 메르세데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알바니아인들에게 개인적인 성취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오늘날 알바니아가 유럽에서 메르세데스 자동차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지배하는 동안 자연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움은 도시를 넘어 블루아이와 같은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 블루아이, 자연샘. 알바니아의 고요한 시골에 숨겨진 거의 마법 같은 자연의 경이로움, 블루아이가 있습니다. 이 맑은 샘은 50m 이상 깊지만 물이 너무 맑아 바닥까지 보입니다. 샘의 놀라운 파란색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블루아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신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샘이 지하강에 의해 공급되며 매분마다 수천 갤런의 물이 표면으로 방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부풀어 오르는 물은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일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의 원시적이고 손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며 자연이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물의 온도는 약 10도 섭씨로 매우 차가워 따뜻한 지중해 환경과 대조를 이루어 특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샘에서 수영하는 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샘의 이름은 그 모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운데 어두운 점이 생생한 파란색과 터커이즈로 둘러싸여 있어 눈에 동공처럼 보이며 태양의 변화에 따라 하루 종일 변하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이 매혹적인 착시는 수세대에 걸쳐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다른 유럽 관광지에 비해 비교적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알바니아 정부는 이 지역의 취퇴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자연의 경이로움이 미래의 방문객들을 위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루아이는 알바니아의 많은 놀라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대 전통과 현대 생활이 혼합된 이 나라에서 발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신비한 땅에서 어떤 다른 숨겨진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5. 라자랏. 알바니아 역사에서 어두운 지점. 조용한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알바니아 남부의 언덕에 위치한 라자랏은 한때 유럽 최대의 대마초 생산에 연루된 숨겨진 농촌 공동체로 알려졌습니다. 절정기에 이 작은 마을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양을 생산하며 당시 알바니아 경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수년 동안 라자랏은 법 집행기관의 최소한의 간섭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인들이 거의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2014년,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연합 가입을 추구하는 알바니아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이 농장을 폐쇄하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라자랏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라자랏은 과거를 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마을은 서서히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 덕분에 알바니아의 국제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조직 범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알바니아는 이제 관광객과 투자자에게 더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라자랏은 과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때 악명 높은 이 마을은 이제 알바니아가 직면한 도전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4.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생활비.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것은 큰 결정이며
생활비는 종종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눈에 띄며 외국인, 은퇴자, 디지털 노마드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저렴한지 이사를 고려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선 임대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티라나나 사란다와 같은 도시에서 완비된 아파트를 월 250달러에서 500달러에 임대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 도시보다 70% 이상 저렴합니다.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을 추가하더라도 한 달에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더 들 것입니다. 일상 비용은 어떨까요? 외식은 저렴하며 캐주얼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오직 5달러에서 10달러에 불과합니다. 요리를 선호하신다면 장보기 비용은 한 달에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입니다. 신선한 농산물은 풍부하고 저렴하여 사과 한 킬로그램은 단 한 달러, 닭고기는 킬로그램당 5달러로 건강한 식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저렴합니다. 버스 요금은 고작 40센트이며 짧은 택시 요금은 3달러에서 5달러로 교통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 외에도 알바니아는 저렴한 오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화 티켓은 4달러에서 6달러 사이이며 헬스장 회원권은 한 달에 15달러에서 30달러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알바니아의 멋진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단지 1달러에서 2달러입니다. 의료 서비스도 비슷하게 저렴하며 개인 의사를 방문하는 데는 20달러에서 40달러가 들고 개인 건강보험은 한 달에 30달러에서 50달러입니다. 개인 서비스도 매우 저렴합니다. 이발은 5달러에서 10달러, 매니큐어는 10달러에서 15달러로 많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알바니아는 편안하고 저렴한 생활 방식을 제공하며 과도한 지출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3. 생기 넘치는 커피 문화. 티라나, 알바니아의 활기찬 수도를 거닐며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도시에는 500개 이상의 카페가 있어 거의 모든 모퉁이에 카페가 있는 느낌을 주며 티라나는 유럽의 커피 애호가들을 위한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알바니아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연결의 전통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가벼운 대화, 비즈니스 거래 등 커피숍은 삶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이 의식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문화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커피 한 잔은 매우 저렴하며 보통 한 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격에 속지 마세요. 품질은 뛰어나며 종종 이탈리아의 최고 에스프레소와 맞먹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알바니아에서는 누군가와 세 잔의 커피를 나누는 것이 약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랜 환대와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티라나의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부터 세계 사건까지 다양한 주제로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중심지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며 순간을 음미하고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합니다. 커피를 서두르지 않고 즐기는 것이죠. 알바니아의 커피 문화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커피하우스는 지식인과 지역 리더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티라나의 현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카페 장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바니아를 방문할 때 누군가가 커피를 초대한다면 단순한 친절한 제스처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는 존경의 표시이자 이 나라의 소중한 문화로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2. 지역 시장과 흥정. 알바니아의 활기찬 시장을 거닐며 자두, 포도, 사과, 석류와 같은 신선한 과일로 가득한 다채로운 가판대를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농산물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고 친절한 판매자들의 수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상품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흥정의 문화적 전통입니다. 알바니아에서 흥정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연결의 방식입니다. 쇼핑객과 판매자는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협상이 공유된 경험으로 변합니다. 이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미 저렴하며 보통 2달러에서 5달러 사이지만 흥정은 추가적인 재미와 상호작용을 더해줍니다. 판매자들은 흥정을 기대하며 이 과정은 종종 유쾌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알바니아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미소를 지으며 반대 가격을 제안하고 친근한 협상 끝에 양측 모두 만족하는 가격에 합의하게 됩니다. 흥정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형성하는 연결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이 전통이 더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옵니다. 성공적으로 흥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알바니아를 탐험할 때 지역 시장을 즐기세요. 흥정은 단순히 가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연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포도 바구니나 손으로 짠 스카프를 흥정하든 여러분은 구매한 것 이상의 것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화의 일부분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떠나기 전에 알바니아의 과거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에 고립된 역사, 오늘날에도 여전히 메아리치는 그 역사입니다. 1. 알바니아의 공산주의 시대. 알바니아의 냉전 시대 역사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엠버 호자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알바니아는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수십만 개의 콘크리트 벙커가 건설되었죠. 호자의 정권이 1990년에 끝날 무렵 약 75만 개의 벙커가 알바니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이는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알바니아의 노력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일부 벙커는 카페, 박물관 혹은 주택으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사용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 시기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었고 정부는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외국인과의 소통을 제한했습니다. 일상생활은 부족함에 의해 형성되었고 커피나 설탕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은 종종 배급되었습니다. 많은 알바니아 사람들은 자급자족하거나 필수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살아갔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것 중 하나는 시구리미, 즉 비밀 경찰의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반란의 조짐을 감시했죠. 1990년에 공산주의가 끝나면서 알바니아는 경제적인 도전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알바니아의 유명한 벙커를 탐험하고 알바니아의 고립이 어떻게 고대 전통을 보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레케의 법전으로, 이는 아직도 외진 지역에서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글로그오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